수요일 목요일 날 택시 마지막 교육이죠. 네, 마지막 교육을 받고 정식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됐고 이제 회사 알아본 두 군데 중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한 군데는 법인회사고 산학금은 신차, 지금은 소나타 DN 기준이죠. DN 기준으로 550만원, 월에 550만원. 그리고 만근 기준은 없어요. 네. 그 회사는 만근이라는 개념은 없고 그냥 550만 채우면은 나머지 추가분은 9대1로 기사가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800 정도 찍으면은 이제 한 400 정도 기사가 가져가는 그런 정도고, 한 회사는 도급제입니다. 저는 이 택시가 도급제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도급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냥 한마디로 회사에 차를 빌려서 그냥 차를 쓰는 겁니다. 월급은 없습니다. 월급은 없고, 앞에 제가 월급 말씀을 안 드렸네. 월급이 180, 180이었어. 월급이 180이고, 도급업체는 월급은 없고 대신에 한 달에 산학금, 뭐 일종의 렌트비죠. 어떻게 보면 월급이 없으니까 렌트비가 한 달에 카카오 가맹 기준으로 275만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이 다 가져가는데, 한 가지 차이점은 유류를 본인이 넣어야 돼요. 지정된 차고지에서 본인이 넣는 건데, 제가 한 달 정도 영수증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매출 대비 그 가스비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13%를 언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가스도 있으니까. 뭐 대동소이하다고 치면은 한 13% 정도 잡으면은, 도급업체에서는 보험 넣어주고, 당연히 이제 회사 차니까 보험 넣어주고, 사고 났을 때 회사에서 당연히 다 처리를 해주고, 저는 275만원 내고 가맹 택시를 빌려서 그냥 타는 거죠. 제가 제 가스 넣으면서. 계산해 보니까 한 800 정도 찍으면은 한 400 초반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법인 택시는 이제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도 회사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데는 전체 매출에 대해서 퇴직금 잡아주는 아주 소수의 업체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산학금에 대해서 그 퇴직금 잡아서 이렇게 주고, 9대1 회사라도 대부분 이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정리해서 주는 게 보통이고, 도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직금이 있어요. 도급업체도 대신에 산학금이 작죠. 275만원이면. 그래서 그 돈이 뭐 많지는 않고 1년에 내 산학금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다르고, 나머지는 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뭐 제가 알아본 법인 업체는 만근 기준은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보다 자유롭기는 해요. 뭐 일단 금액만 찍으면 되니까, 완전 신차 기준으로 550만 찍어서 회사에 계속 납부를 하면 나머지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한 가지 특이점이 연차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만근 개념이 없다 보니까 연차가 생겨도 그냥 돈으로 주는 시스템이에요. 얼마라고 하셨지? 22,000원? 그냥 뭐 없다시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가 많은 대신에 뭐 연차에 대한 어떤 보상도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도급업체는 뭐 그런 개념이 없죠. 연차 개념이 없고, 도급업체는 그냥 275만원 내면 나머지는 그냥 내가 가스 넣고 내가 영업 뛰고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내가 이제 수익이 뭐 월 매출로 따졌을 때 적다, 뭐 한 500 정도 600 정도 한다 하면은 도급업체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면 산학금이 적으니까. 근데 내가 뭐 저처럼 뭐 한 800 900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1산학금이 24만 5천원인 기준에서는 도급업체가 낫습니다. 여기는 뭐 산학금이 원체 높으니까 24만 5천원 좀
높은 편이고 내년에 또 오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도급업체랑 그 법인 택시랑 비교했을 때는 올해 한 10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한 800 정도 찍었을 때. 아마 그 매출이 크면 클수록 도급업체나 산학금 내는 일반 법인 택시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정말 산학금이 높은, 뭐 아시죠? 그 계열 B 계열 거기 빼고는 뭐 대동소이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뭐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뭐 택시 해서 막 큰 돈, 그러니까 뭐 월에 400, 500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택시에서는 큰 돈입니다. 400, 500, 600 뭐 이렇게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굳이 도급을 탈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리고 조금의 일말의 그 소속감 조금의 소속감이라도 느끼고 싶다 하시면은 도급을 말고 법인 택시 일반 법인 택시를 타시는 게 맞고, 나는 좀 돈 조금 적게 벌어도 돼. 나는 그냥 월에 한 200 정도 벌면 돼. 대신에 산학금 압박이 좀 싫어 하시면은 도급업체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제가 알아본 업체가 완전 탑급은 아니에요. 조건이 탑급은 아닌데 뭐 1등급부터 5등급 굳이 나누자면 지금 제가 근무하는 조건은 5등급 정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업체는 도급이든 법인이든 2등급 정도 됩니다. 완전 탑급은 1등급 업체들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고 인기가 많아서 대기가 많더라고요. 한 뭐 적게는 한 달, 길게는 뭐 두세 달 정도 기다려야 차가 나오는 상황이라 택시 준비하시는 개인 택시는 번외고, 개인 택시는 뭐 알아서 준비하시는 거고, 법인 택시 준비하시는 형님들은 오늘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서울 기준입니다. 인천은 또 달라요. 인천은 산악금이 거의 비슷해요. 19만 8천 원. 보통 19만 8천 원이고, 그 차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무조건 차를 쉬어야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뭐 한 달에 2, 3일은 무조건 휴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뭐 가능하면 한 달 내도록 뛰길 원하는 사람은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고, 왜냐면 하루에 이제 돈 욕심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일매출을 보통 30 정도로 잡잖아요. 근데 하루 쉬면 30을 그만큼 내가 휴차날 못 버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유류비 보통 뭐 회사에 4만원, 많게는 뭐 6만원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가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핸디캡이 있다. 그리고 뭐 인천에서 30을 찍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 저 같은 초짜는 인천 바닥에서 30 찍으려면 무조건 한 14시간 정도는 타야 될 것 같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조금 매출 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대신에 일단 찍기는 찍어요. 한 14시간 정도.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근무했을 때 보통 못해도 한 33 정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집이 인천이니까 귀가콜 떨어지면 뭐 36이 될 수도 있고, 많게는 뭐 39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형님들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오래 하신 형님들께서 이제 택시는 집 가까운 게 최고다.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개인마다 원하는 그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이 택시로 돈을 많이 벌고 싶기 때문에 굳이 멀어도 지금 서울 회사 차를 타고 있는 거고, 집 바로 앞에 택시 회사 있거든요, 인천에.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도 타보진 않았지만 여러 형님들 말씀 들어보면 인천에서 내가 30만원을 찍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크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내가 타봤고 조금 수월한 편인 금액만 따지면 서울을 타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서울을 타는 거일 뿐입니다. 뭐 회사마다 다 자기 지역이 좋다고는 말씀들을 하세요. 뭐 부천은 부천이 좋다, 뭐 부천은 좁아서 뻑하면 다 시외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외부에서 부천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넓고 복잡하고 사람들 운전 드라이브도 좀 거칠고 하지만 어쨌든 뭐 시계를 갈 확률도 높지만 버킷콜 받을 확률도 높고 서울은 뭐 도심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를 가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또 손님을 바로 또 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배달할 때도 그렇고 택시할 때도 그렇고 제일 답답한 순간이 뭐 토하고 뭐 손님이 지랄하고 뭐 그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스트레스인데 콜이 너무 없어서 이제 콜이 전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콜사가 났을 때가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는 시간이 돈인 직업이다 보니까 막상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없으면 그만큼 또 답답한 일이 없죠. 그 부분 빼면은 뭐 다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요 수도권에서 택시, 법인 택시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형님들 계시면은 오늘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이 알아보셔야 돼요. 뭐 카페, 뭐 네이버든 다음에 카페, 그 택시 기사 형님들 모여 계신 그 카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청도 좀 해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검색을 해보고. 근데 사실 유튜브에는 저처럼 오늘 영상처럼 상세하게 알려주는 영상은 찾기 힘들어요. 잘 없고, 그리고 또 본인하고 지역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냥 온라인을 많이 파시고, 아직 그 자격증 안 따신 분들은 자격증 따러 가시면은 거기 영업하시는 또 영업사원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또 정보를 좀 얻으시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거기에서 영업을 나오신 분들은 왜 영업을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좋은 회사 구하기는 좀 힘들다. 저도 그저께 이제 교육 받으러 갔을 때 거기 앞에 영업하러 오신 형님들 계셨거든요,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그 후에 옮기려고 알아보는 회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조건이 좋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이 알아서 들어오겠죠.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나는 돈이 필요해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구하시면 되고, 나는 좀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어, 좀 괜찮게 좀 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또 거기 맞춰서 또 일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영업일수가 20일이니까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2날 남았는데요. 제가 생일이 12월 30일이라서 아마 생일 전날이나 생일날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2일, 11일 맞나? 11일 동안 또 한 330, 최소 330 찍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회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세하